2월 28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검은 금요일을 맞이하면서 2월 한 달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락 종목들이 2200개 이상 나온 하루였고요. 환율도 변곡점이었던 1450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현물 합쳐서 거의 뭐 1조 8천억 이상 순매도, 선물도 1조 6천억 원, 이렇게 현물 선물 같이 많이 파는 거 처음 봅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 증시가 좀 홍콩 증시 다음으로 굉장히 강세가 나왔던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날 이 과매도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면은 코스닥은 좀 아쉽습니다. 아니, 과매도 구간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에 맞춰서 좀 조정이 크게 나왔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동안 연기금들이 1월 달에는 1000억씩 이상 순매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지금 2월 3주차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연기금이 순매수 금액이 뭐 100억, 2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받쳐주는 것도 무리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기관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순매수 금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익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도를 조심하자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들의 투매에 의해서 오늘 동반적인 하락이 같이 나왔다는 점들도 좀 부담이 된다. 조금 그나마 다행인 점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정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다면은 투자자들의 패닉세, 너도 나도 던지는 시장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오히려 오늘 좀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신용이 올해 최고치거든요. 18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신용이 거의 뭐 반년 만에 1조 가까이 넘어갔는데 이 신용이 좀 털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대금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고점 주식들은 많이 매도했다는 거거든요. 고점 주식들 많이 매도한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이런 투매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 그래서 아마 빠르게 지금 이 뉴욕 증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시장의 충격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특징 포인트는 뭐 특징적인 포인트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삼성전자를 그냥 완전히 엄청난 규모로 많이 팔았죠. 요거는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호질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 루머가 좀 빠르게 해소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반도체 정보도 같이 끊어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실적 발표가 나서 장중에 2%까지 시간이 2%까지 올랐다가 지금 0.57%는 굉장히 좀 불합리한 수준이거든요. 요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반도체 중국 우회 수출길이 지금 들통났죠. 이게 지금 싱가포르 경찰에 의해서 기소가 당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에 대한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줄이는 또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인스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식 때도 트럼프 취임식에 간 게 아니고 중국에 인사들을 좀 만나러 갔죠. 그 정도로 친중적인,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만인이기 때문에 친중적인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우회길이 드러나게 되면서 사실 이때까지 나왔던 뭐 딥시크 리스크라든가 중국의 IT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게 엔비디아가 뒤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루머가 빨리 해소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오늘 뉴욕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3월달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정말 한 1년 이제 한 3, 4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온다, 한 번 온다. 한 번 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앞으로 2번, 3번 이런 충격들은 계속 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말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한국 주식이 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는 좀 대책 뭐 여러분들 정확하게 명확하게 발언을 하기 힘드실 거예요. 한국 주식이 왜 올랐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늘 또 이슈 나왔죠. 이런 식으로 뭐 정부에서 연극개혁, 추경, 반도체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정부의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뭐 지금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것도 아니고
왜 오른지 모른단 말이야.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해서 올랐다며, 수급에 의해서. 2024년도에 가장 약세장이 한국 증시였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1월달, 2월달에 반세액으로 수급이 올라갔고 여기에 홍콩 증시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신흥국 지수에 대한 수급이 확대된 거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처럼 수급으로 잡아내리면은 시장에서 대응할 길이 없어요. 받쳐줄 길이 없어. 네. 그래서 연기금이 그날 사줬다. 연기금이 왜 샀겠습니까? 연기금이 하도 국내 주식이 많이 떨어지니까 평가 금액 자체가 낮아졌고 그 평가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순매수가 들어온 건데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기금이 계산적으로는 최대 2조지만은 저는 정말 5천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이 한계가. 근데 이제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순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 오늘 증시 급락하니까 막 유튜브 뒤져가지고 오늘 급락하는 이유, 오늘 왜 떨어졌냐 막 찾아보시죠. 미국 증시 뭐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오늘은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야. 결국에는 뭐다? 선물이랑 현물에 이렇게 많이 투매가 나올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대한 단기적인 고점 구간대를 시그널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끝. 네, 이거 끝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 괜히 왜 떨어졌네, 유튜브 보면서 시간 낭비. 제가 지금 매크로 지표가 의미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매크로 지표가. 매크로 지표를 보는 모든, 원인과 결과는 뭐, 매크로 지표 왜 보냐? 했을 때, 금리 맞추려고. 금리 동향이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6월달 정도밖에 그나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3, 4, 5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크로 지표를. 그래서 매크로 지표에 대한 뭐 지수가 하락했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지금 시장에서. 그냥 수급에 의해서 끌어올린 한국 주식시장이 이런 리스크들로 인한 수급에 의해서 떨어진 것 뿐이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오늘 대만이 열받게 휴장을 했죠. 나쁜 놈들. 그게 있고, 사실 뭐, 요게 좀 오늘 또 시장 끌어내는 추가적인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 기대도 안 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100명 중에 50명, 50대 50대이다. 도둑놈들이 50명이고 간첩이 50명이다. 여러분들 제가 간첩이라 그래가지고 맨날 북한 간첩, 중국 간첩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새끼들이 간첩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할 때 누가 웃습니까? 일본, 중국, 대만, 북한이 웃어요. 러시아나. 그런 새끼들을 저는 간첩이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조금만 뉴스 보시면 누가 간첩인지 아실 겁니다. 네, 아무튼 간첩 조심하자. 자, 그리고 대체거래소 넥스트트레이드가 넥스트트레이드가 출범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포인트 하나 보신 분 있나요? 포인트? 제가 넥스트트레이드에 대해서 계속 쓰레기 같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도 없네. 여러분들 왜 외국계 증권사가 넥스트트레이드 안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 쓸모없는 요런 법안들이나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말이야. 네, 진짜 아무 쓸데가 없어. 미국에도 대체거래소가 생겼다가 망했다가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현물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게 코스피, 코스 한국 거래소였는데 이게 이번에 넥스트트레이드가 나온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하등 의미 없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 투자자들 엄청난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조선주만 좀 버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한가 나오지 않았고요. 자, 코스 같은 경우도 거래대감이 크게 터지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솔직히 2000년 정도를 제외하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주식들이.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 아직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개의 상한가 코스닥은 나왔다는 점들. 자, 퓨어서 관련 테마주들은 5장의 강세가 나왔죠. 그래서 확실히 수급이 지금은 몰립니다. 우르르 몰렸다가 저르르 몰렸다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뉴스 이슈를 여러분도 좀 더 잘 체크해서 하셔야겠죠. 결론은 뭐다? 시황 좀 열심히 보셔라. 네, 시황 좀 열심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주말 동안은 또 영상들이라든가 우리 뭐 방 같은 거 다 정리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릴 거고 연휴죠, 여러분들. 3일 쉽니다. 3일 쉬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제가 주말 동안 좀 요약해서 올려드리는 것들만 체크하신 다음에 그냥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특히 2월 하루도 너무 한 달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2월 달에 너무 좋았죠. 마지막 날에 좀 이제 초쳐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좀 망쳐졌는데 예, 저는 하락장에 가기 때문에 다음 달 준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